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 70년대 초니까 아마 70년이나 71년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외교부 그 옛날에 외무부라는 데에서 이제 근무할 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여권과라는 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오고 이제 귀국했더니 발령이 이제 그 여권과에 여권 개장의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러 갔더니, 그때 당시에 사정으로는 거기가 여권과가 그냥 그 소위 그 돈 먹고 여권 해주고 아주 거기 가고 그러면 말로는 거기서 몇 달 근무하면 집을 하나 사느니 이렇게 아주 그냥 외무부에 아주 그냥 제일 그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 그걸로 제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한 2년 반 동안 가서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을 갖다가 실정도 모르는 사람을 왜 그런 여권과에 발령을 냈나 해가지고 제가 당황했었는데, 가만히 가서 며칠 근무해 보니까 왜 저를 보냈는지를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를 찾아와 가지고 그 생선을, 굉장히 큰 생선, 아마 7, 8kg 정도 되는 큰 생선을 놓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미혼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집안 먼 친척벌 되는 이제 제 아래 저희가 이제 와서 밥도 해주고 이제 이런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가 어디 온양어선 이렇게 어업을 하는데 다 집에 갖다 주는 걸 이렇게 해서 갖고 왔다고 받으라고 해서 이제 그 친척 동생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여름철이니까 이제 생선이 또 상할 것 같으니까 전부 또 배를 갈라가지고 이제 소금해서 이렇게 다 해놓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수산업자라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걸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생선을 받아놨냐고. 근데 이미 생선을 갖다 배 갈랐어.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생선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며칠 나갔는데도 아무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면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도 민간인들이 이제 많이 드나들고 그러니까, 이제 여권과에는 이제 수위가 이제 사무실 하나 돌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러 가냐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꾸 저를 5분이고 만나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면회시켜서 저한테 왔어요. 그 얘기를 하겠다고 왔길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회장님 고맙다고, 아주 정말 평생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하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동생이 일본에를 이제 여권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일본에 이제 제일 교포들이 이제 민단계, 조총련계 이게 두루 갈라져 있어가지고 간첩들이 이제 조총계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이제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제 엄하게 이제 신원조사 과정에 따지고 올 때인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여권도 이제 상당히 일본에 가는 사람들 여권을 이제 까다롭게 심사할 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막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빠꾸 될 거로 알고 정말 그걸 자기 동생의 여권을 빠꾸 시키면은 저하고 이제 좀 한번 이제 시비를 붙어서 좀 해보려고 집에다가 생선 한 마리 갖다 줬는데, 여권이 안 나오면 이제 가지고 이제 너 왜 생선 받아먹고 여권을 안 해줬냐 이제 시비 걸라는데, 여권이 이렇게 순조롭게 나와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 계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얘기 들어보니 사람도 상당히 그게 좋은 사람 같아. 그러냐고. 저는 특별히 봐준 것도 없고 난 원칙대로 처리해서 이렇게 해준 것 뿐이라고. 그래서 참 앞으로 그렇게
잘 지내자고 그러고서 이제 그 해프닝이랑 끝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제가 만일에 그걸 이제 여권해 주는 거를 이제 생선을 받아 먹고 그걸 여권을 해줬으면은 뭐 대가 관계고, 그러니까 뇌물 먹고 이제 그 여권 부정 여권 발급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그때 많은 법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막 경제 개발 뭐 시작할 때 뭐 해가지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달러 돈 써가면서 다니지 말라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도 이제 부부 여행도 못하게 하고, 뭐 하여튼 특별한 용건 없이 이제 뭐 그런 외국에 다니는 걸 엄하게 이제 단속을 할 때이기 때문에 막 여권 받으려고 막 뒤로 이제 여행사 통해서 뭐 선물 갖다 주고, 뭐 심지어 뭐 돈 받아 먹고 뭐 감옥에도 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데 법 아니래도요, 도덕이라든지 윤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걸 다 우리가 지켜가며 살잖아요. 근데 생선을 그때 이제 받아 먹은 게 제가 마음에 몇십 년 동안도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떤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뭐 막 돈을 먹고 뭘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대장동 우리 소위 사건 보고로 말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몇 천만 원도 큰 돈이고 벌써 1억이 넘어가면 큰 돈인데 말이에요. 뭐 돈을 뭐 5천억, 6천억을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뭐 몇백억을 갖다 했느니 말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우리 정말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국가의 공직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도둑놈 집단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막 돈 먹는 것도 뭐 200만도 아니고 말이야. 막, 뭐 몇 년 만에 뭐 그냥 몇백억을 그냥 뭐 이익을 남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툭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는 말이에요. 뭐하고 그러면은 하다가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도 고소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사법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정말 뭐 우리가 고소나 고발하면 정당하게 판결해 줍니까? 지금 좌파들이 말이에요. 지금 검사, 판사 말이야, 뭐 공무원들 중에 있어가지고 잘못 걸리면은 무죄로 나오고 또 가서 감옥에 가고, 또 10년 사고 나올 일도 또 저들끼리 하면 그냥 빠져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거의 땅에 떨어진 그런 마당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말이에요. 지금 후보들 경선하는데, 엊그제 토론을 보세요. 홍준표하고 이제 윤석열하고 두 사람이 맞짱 토론이라고 하나요? 한데 보니까 홍준표가 내내 한 얘기는 이제 윤석열의 이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20몇 가지 뭐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그런 적인데, 그런 도덕적으로 이렇게 떳떳지 못한 사람이 본선에 나가서 과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봤더니, 어디 찾아봤더니,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말해요. 서울의 강남에 본인은 본인대로 또 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둘 있더라고요. 둘인데 작은 아들도 뭐 이런 애가 또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뭐 또 큰 아들 돼가지고 집안에 남자가 셋이 있는 집안에 말이야, 각자 다 아파트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번 대통령 선거에서 토론하는 이슈가 도대체 서울 자꾸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제 집을 사느냐. 그게 핵심 주제 아니었었어요. 근데 적어도 개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을 집을 두 채 사주든 세 채 사주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에서.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 지도자의 반열이 있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 보고는 집 문제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고통받은 어떤 거기에 뚜렷한 적을 못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다 집 사주고 그냥
남들이야 집이 없어 고통받든 말든 그냥 우리대로 살아보자. 그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라는 거는 7명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 하더라도 정말 밥이 다른 사람들이 먹고 밥이 남으면 그때 자기가 먹어야지. 난도 먹기 전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내 밥부터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홍준표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러는 거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인격 형성에 있어서 적어도 지도자로서의 품성이 그런 면에서는 그건 윤석열이하고는 뭐 제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그 유승민 후보도 정말 누군들 그 대통령 경선 나간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국가적으로 정말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꼭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아집 이건 버리고 정말 이게 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참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빨리 마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그 국민의 후보들이 말에 계속 뭐 얘기하는 게 똑같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냐, 어떻게 이기겠냐,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 뽑는 게 무슨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정해놓고 말해. 그 사람 이기고 지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어떤 국가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국가를 정말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느냐, 이거를 국민들 앞에 토론하는 사람이 보여줘야지. 아니, 그래, 그 하찮은 그 이재명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어린 그 과정서부터 그 인격이 거의 비뚤어지다시피 한 사람 말이에요. 놓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한 대로 말이에요. 가정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자기 어머니 손 붙잡고 이렇게 공장 노동자 시작해서 했다는 거. 그건 누구든지 참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변호사까지 그 다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 말이에요. 성남시장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뭐 조폭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등등등등 그 얘기를 다 여기서 할 필요도 없이 그런 사람은 정말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연설한 내용 중에 그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자유민주주의 그 독립운동을 거쳐가지고 말이야. 그 항일투쟁을 하고 정말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미국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난관을 갖다가 극복하면서 어쨌든 자유민주 헌법의 그 국가를 갖다가 그 어떤 정부 출범을 시켰고 또 2년 뒤에 있은 그 6.25 전쟁을 갖다 이기도록 하는데 말이야. 혁혁한 그런 그 공을 세운 그 초대 대통령 갖다 대통령 인정하지 않겠다? 그 대한민국은 그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해가지고 인권 탄압하고 뭐 도대체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말이야. 다들 지도자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의 연설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드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국익에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드 갖다가 다 이제 사드 그거 바꾸겠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건 빨갱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그 선거 통해서 뽑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이 돈 사람들을 놓고 하는 선거가 아니면은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나온 거냐고요, 도대체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도대체가 민주당에서 말이에요. 8명인가 나와가지고 쭉 거기도 컷오프 거쳐가지고 뭐 5명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도대체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선거도 아닌데 이재명이는 뭘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국민들한테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무슨 사전 조직을 먼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저는 말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간첩들이 뒤에서 이렇게 이 충동질하고 간첩들이 한 적이지 이재명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번 그냥 어디 가서 선거 그냥 지방 뭐 전국을 갔다가 뭐 권역별로 한다 했는데 말이에요.
50% 이상으로 그 내려가 본 적이 없잖아요. 평균치 8명에 나왔으면 10%나 15% 받는 게 정상인데 무조건 그냥 뭐 선거하면 막 52%, 53% 해가지고 말이야. 경기도 그 자기 그 도지사는 구역에서 말이야. 대장동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언론에서 연일 그냥 도대체 그 이재명이 말이야 책임 문제를 거론한 데서 거기서도 57%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도대체가 정상적인 선거로 말이에요. 그런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르는 마당에서 국민의힘이 이미 네 사람은 이제 카톡회가 줄여놨는데 난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대통령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 민주당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 말이에요. 지금 뭐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3천조 이상의 지금 우리가 부채를 그 새 정부가 떠안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가 안보 문제로 말하면은 우리가 북한만 가지고 지금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쿼드라고 얘기했죠. 미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호주하고 인도하고 이제 쿼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지나 그 중국 이쪽에서 전쟁이 나서 하고 그러면은 이 네 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군사 충돌이 오면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항공모함이 지금 5대가 지금 여기 지금 동진아 이쪽에 지금 상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그 미군 기지는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났다 했을 때 이렇게 상해에서부터 쭉 이 중국 서부 해안 북경까지 예를 들어서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게 중국에서 이제는 뭐 북한 통해서 말이에요. 자꾸 미군을 내보내야지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편안하게 중국인은 유지가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면 이게 정말 이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대통령서부터 거기 무슨 청와대 안보실이니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빨갱이들하고 같이 짜고 하는 옷이 아니면은 그런데도들 지금 말이 됩니까? 안보 문제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근데 돈이라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될 사람들 정말 가장들 애들 학비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생활비 이상 돈을 벌질 못해가지고 허덕허덕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이 아쉬워가지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어떤 코로나 재난 보증금을 안 주면은 말이에요. 당장 생활이 막막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놈들은 글쎄 몇천억을 갖다가 말이야. 몇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천억을 벌어가 나눠 먹는 데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정상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런 문제의 핵심 인물이 이재명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돌아서 말해요. 무슨 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마냥. 당사자 이재명이 본인은 말해요. 아주 정말 후한무치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어떤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는 잘못된 게 없다. 이 부패 구조는 이미 자기랑 관계없는 지금 국민의힘 전신보 우리 자유한국 때부터 다 그런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자기는 성남시장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를 다 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이 도대체 경기도 지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정말 양심적인 사람 같으면은 정정당당하게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경선하고 그러면 말이야. 까지 경기도 지사직 버리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말이야, 개인주의한테 자기는 도지사직 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돈 타고 다 지 밑에 부하 직원들 말이야, 시켜가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말이야. 그게 경선하는 게 그게 공정한 경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도 법적으로는 물론 6개월인가 아직 기한이 안 되는 걸로 알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직을 그만두려면은 원희룡 제주지사 딱 그만뒀잖아요. 그만두고 하는데 뭐라고 자기는 경기도 지사직 가지고 말이에요. 선거운동 하냐고. 뭔가 둘이
이 정권하고 뭐 꿍꿍이 속이 있든지 간에 무슨,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어떤 그런 경력을 받든가 뭐 이런 저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런 소위 그런 말이야. 그런 걸 갖다 그냥 구경이나 하고 그냥 선거날 내년 3월 9일 날 되면 가서 표는 찍으면 되는 겁니까? 그 표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찍고 싶은 대로 찍게 돼 있습니까? 지난번 4월 4.15 부정선거 말이에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총선할 때도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다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엉터리 표가 부재자 투표해서 전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가 됐으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 뭐 하냐고요. 가서 표 찍으면 뭐 합니까? 가서 투표장에 찍으면 뭐 하냐고요. 그게 결과가 제대로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말이에요. 엉뚱하게 바뀌고 그러면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그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어도 국민들이 이제 헌법 1조 2항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혼자 가서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떠들고 해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이 뭉쳐가지고 적어도 우리 국가가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정말 사심 없이 말이야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구해가겠다는 마음으로 합쳐야 돼요. 합쳐가지고 당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말이야 잘못하면은 정말 허차질하고 가서 몸무리라도 가서 몸싸움이라도 해가지고 말이야 이걸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고 정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